전부 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딱 이렇게 되는 거야. 역함수 진도만 나가고 나머지 합성함수까지, 그치? 오답 정리하고 시간이 되면 역함수 숙제도 조금 해보면서 질문 받고 집에 가시면 돼, 알겠지? 그게 다야. 그리고 여러분 프라이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한 60번까지인가 숙제 나갔었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좀 오답 정리를 같이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개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561번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풀어주려고 했는데 종이 쳐서 해주지를 못했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 별표하시고 보세요. 아마 합성함수 문제 중에서 이게 가장 그래도 좀 어려운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f 괄호 안에 2x 더하기 7이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는 x를 대입하지만, 아니? x를 이렇게 동일하게 대입을 합니다. 대입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긴다? 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2x 더하기 7이 돼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얘가 얼마로 바뀌어버려요? f9로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돼버리죠? 8이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풀었던 일반적인 함수 문제는 항상 괄호 안에가 x가 돼 있어요. x가 돼 있어서 2x 더하기 3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여기다 동일하게 2를 대입해서 결과를 바로 알 수가 있었던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요 문제랑 요 문제의 차이점은 뭐다? 괄호 안에가 단순하게 문자 x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대입하는 족족 그냥 함수값을 바로바로 얻어낼 수가 있고 얘는 대입하는 순간 괄호 안에 있는 값이 바뀌어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 괄호 안에 있는 2x 더하기 7이 만약에 이렇게 간단한 문자 하나로만 구성되면 좀 더 편하겠네요. 대입하기도 편하고 문제 풀기도 편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 자, 요 2x 더하기 7이라는 값을 뭐로 바꿔버리자? t라는 문자로 바꿔버리자라는 거예요. 자, 바꿔버리니까 2x는 뭐가 된다? t-7이 되고 x는 얼마가 되죠? 2분의 t-7이 됐겠죠. 그럼 두 번째, 요 자리에 있는 값이 뭘로 바뀌었다? t로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x도 뭐에 관한 식으로? t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ft는 4 곱하기 2분의 t-7 플러스 4가 될 거고 자, 약분을 해주니까 얼마가 된다? 2t-14 더하기 4가 되니까 2t 빼기 10이 되죠. 누가? ft가. 그러지?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문자가 t가 되고 여기도 t니까 이 t 자리 대신에 다시 누구를 대입하면 돼요? 다시 x를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와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함수식이라는 것은 t로 문자가 정리되던 x로 문자가 정리되던 결과는 똑같아요.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숫자 값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죠? 이해되셨나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죠? 전부 다 괄호 안에가 문자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문자가 하나가 아니라 식으로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식으로 돼 있는 걸 문자로 바꿔버리는 거야. 하나의 문자로. 우린 이걸 치환이라고 하잖아. 그치? 치환하니까 2x 더하기 7은 t, 2x는 t-7, x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맞죠? 그럼 이 x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 값은 t로 바뀌니까 ft 4 곱하기 얘를 하니까 식은 아무튼 이렇게 정리가 됐지. 그치? 자, 이렇게 정리됐는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값이 뭐야? fx잖아. 그러니까 t 자리 대신에 누구를 대입해요? x를 대입한 것 뿐이죠. 근데 왜 이런 풀이를 하고 있느냐? 이유가 이거라고요. 자, 요런 식은 내가 2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그지? 괄호 안에가 F1이 아니라 F9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를 대입하면 F1을 구하고 싶은데 F1을 구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던 fx의 함수식은 이런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바로 그냥 F1 5다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이런 식 같은 경우는 2를 넣더라도 F1을 구할 수 없고 F9를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머리를 막 써야 돼. 어떻게 하면 얘가 F1이 되겠냐? 그지? 그럼 여기다 또 뭘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지 얘가 F1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해야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런 식들은. 됐나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야.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함수식은요 괄호 안에가 이렇게 복잡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문자 하나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대입하면 함수 값은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 쉽게 구할 수 있거든. 됐니? 대응하기가 편하다라는 거야. 2를 대입하면 1이 나오고 2를 대입하면 2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이런 식들은. 자, 아무튼 561번 요거 이따 적으시고요. 중요한 풀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562번 가보도록 하죠. 자, 562번 보니까 자, H랑 G랑 합성하고 있고요. H랑 G랑 F랑 합성하고 있는데 자, 합성 함수는 합성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었었지. 그래서 얘를 보니까 G를 H에다 대입하고 있네요. 자, 얘도 보니까 F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F를 G에 대입하고 G를 H에 대입하면 되는데 땡큐 하게도 누가 있죠? HG를 합성한 값이 여기 있어요. HG를 합성한 값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fx를 그냥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 fx라는 값을 이 합성함수에 어디다가 대입해야 돼요? 정의역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합성함수는 결과물을 다음 함수에 정의역에다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첫 번째 풀이 자, 요 합성함수 값이 마이너스 x 더하기 4니까 fx를 어디다 대입하자? 정의역 여기다 대입하자. 자,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fx 더하기 4는 2분의 1x 더하기 1이죠. 자, 우린 누구를 찾는 거예요? fx를 찾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fx는 2분의 1x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러면 fx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이거 뒤에 여기 뭐야 누구 빼버렸냐? 맞지? 맞네요. 자, 그러면 얘가 얼마죠? 이제 플러스 3이 됐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 자, 그럼 이제 F10은 어떻게 보여요? 여기다 10 대입하면 되죠.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0 더하기 3. 그래서 마이너스 5 더하기 3으로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여기 핵심 포인트는 뭐죠? H랑 G를 일부러 구하려고 할 수 없으니, 그치? 구할 수가 없으니 그냥 이걸 한 덩어리로 생각한다라는 거야. 이미 구해져 있으니까 식이. 됐니? 자, 요거 적도록 하세요. 중요하니까. 적어야지 밑에 563번을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대로 보고 따라 하시는 거야. 자, 선생님 뭐 그림을 이쁘게 그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이쁜 건 아니지만 자, 보도록 하죠. 합성 함수의 개념만 알면 이런 문제는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요구하지도 않고 눈으로 풀라고 하는 문제야. 자, 가봅니다. 내가 K라는 값을 F에 대응시켰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뭐가 되죠? K는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도대체 이 값이 얼마여야 될까요? 라는 걸 그림에서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지? 얼마를 대입하면 2가 나오나요? 보니까? 어? 3을 대입하면 2가 나와요? 네? Y. 그러니까 요게 2가 나오는 거잖아요. 함수 값이 2가 나온 거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갈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죠. 2를 넣으니까 뭐가 나와요? 2가 나오잖아요. 여기 1이 돼야지. 3을 넣으면 뭐가 나와, 지연아? 벌써 이미 구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아닌데요. 자,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뭐죠? FK는 1이죠, 그쵸?
그럼 도대체 k 값으로 뭐를 대입하면 1이 나오나요? 그렇죠. 내가 0 대입하면 1 나오지, 그렇지? 0이에요. 끝났네요. 그렇게 쉽지? 그냥 보고, 느끼고, 뜯고, 씹고, 그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성인이 어려워? 아, 이게 지금 어려웠어요? 자, 다시 해볼까요? 자, 아니, 이 0 대입하면 뭐 나오니? 아, 여기 점이 이렇게 왕점이 하나 있는데? 아, 요 좌표 읽어봐. 뭐야? X좌표는 안 읽니? 순서상 뭐야? 0,1, 0 대입하면 1 나온다는 거잖아. 얘는 1,2, 얘는 2,3, 얘는 3,4, 얘는 4,3 이런 내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0 대입하면 1 나옵니다. 1 대입하면 2 나옵니다. 2 대입하면 3 나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합성함수. 자, K를 F에 대응시켰다. 그러면 F 바로 FK. 요건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누구를 제거했을 때 요 닷을, 서클을 제거하면 가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K는 도대체 얼마여야 되냐? 도대체가 얼마여야지 2가 나오냐 이거잖아. 그렇지? 뭘 대입해야지 2가 나오냐? 1 대입하니까 2 나오네요, 선생님. 얘가 1인 거죠. 그죠? 이거잖아. 요거. F1은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이었다는 소리지. 그러면 이제 FK가 1이면 도대체 요 괄호 안에 뭘 대입하면 됩니까? 0 대입하면 1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이 되는 거겠지. 맞니? 똑같이 이거 해봅니다. 567번 별표. 자, 567번 별표 하시고요. 아마 우리가 합성함수 문제나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역함수 문제를 보면 이 그림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y는 x. 자, 요 부분 별표 하시고요. 요 함수는 뭐야? y는 fx가.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 x축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a, b, c, d, e가 있는데 y축에는 아무것도 없죠. 맞니? y축에다가 우리가 값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를 가지고? y는 x를 가지고. 자, 여기다 점을 찍어보죠. y는 x에 있는 점들을. 자, 이렇게 점 찍어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점을 찍어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 a를 대입하면 a가 나오는구나. 눈에 보이죠? 그치? 설마 이걸 못 쓰진 않겠죠? y는 x인데. 자, 여기는 b가 됐겠죠? 점을 찍어보면 쉬워요. 자, 여기는 c, 여기는 d, 여기는 e.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똑같이 문제를 푸는 여기다 점을 하나 또 찍어봅니다. 여기 뭐가 나오죠? 이렇게 곡선 위에 점을 찍어봅니다. 이렇게. 자, 만나는 점들을 찍었어요. 자, 찍어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겨요? 자, A가 나오게 하려면 X값이 뭔지 몰라요. 맞지? 그런데 A를 대입하면 B가 나와요. B를 대입하면 C가 나와요. C를 대입하면 D가 나와요. D를 대입하면 E가 나와요. 맞니? 읽기만 하면 돼요. 쓸 필요도 없어. 읽어.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가봅니다. A를 F에 대응시킵니다. 그러면 자, FA 맞니? 자, 요거 얼마죠? A 대입하면 얼마예요? B잖아요. B. A 대입하면 B. 그지? 자, 이게 B예요. B. 자, 그럼 다시 FB가 돼버렸죠, 이제. 자, 그럼 FB는 얼마죠? 그렇죠. C죠. 읽으면 되는 거라고 그랬어, 읽으면. 자, 우리가 효녀 심청이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FC는 그럼 얼마에? D. 끝났죠? 세상 쉽습니다. 그러니까 Y는 X를 가지고 뭐 한다? Y축의 좌표를 적어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 뭐 연산도 하지 않고 눈으로 푸는 문제잖아, 그렇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합성함수 문제 중에서 자, 우리가 지금 앞에 두 문제는 그림으로 풀었죠, 그렇죠? 근데 연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연산이 어렵지는 않다. 그리고 또 그림으로 푸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그림을 또 여러분들이 어색해하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야. 자, 568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 다 박스 치세요.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지. 해석. 자, 해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이거 볼게요. 자, 첫 번째 F1은 F다. 그지? F1은 F다. 그래. 오케이, 알았어. 자기 자신이구나. 자, 얘를 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다가 N에다가 1, 2, 3을 계속 집어넣어 봐요. 집어넣어 보니까 첫 번째 F2는 F.F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F라는 값을 다시 F에 대입하세요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Fx는 x 빼기 1이잖아요, 그렇죠? 이 x 빼기 1을 어디다가 대입하라? x에다가 대입하세요 이 말인 거죠, 그렇죠? 맞지? F라는 값을 F에 대입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야? F의 결과물을 F의 정의역에다가 대입하세요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F의 결과물은 x 빼기 1인데 얘를 다시 어디다가 x라는 정의역에다가 대입하세요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식이 어떻게 나오죠? x 빼기 1을 x에 대입했고 1을 뺐으니까 얼마다? x-2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F3이죠.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얼마? F.F2 맞니? 그럼 이제 요 F2를 F에 대응하세요 라는 거죠, 그렇죠? F2가 누구예요? x-2잖아요, 그렇죠? 요 x-1을 어디다 대입한다? F에 대응하세요 이 말인 거지, 그렇지? 합성함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과물을 F2의 결과물을 F의 정의역에다 대입하세요 이 말인 거잖아. 결과물 x-1을 fx의 정의역에 대입하세요. 자, 따라서 x-2 빼기 1이더라. 그리고 x 빼기 3이 나오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F4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요 형태다 대입해봅니다. 뭐죠? F.F3이죠. 그러면 F3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다시 F에 대응하세요. 벌써 눈치 다 챘을 거야. 자, 그러면 F3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F에 다시 대입하세요. 그래서 x 빼기 3 빼기 1으로 x 빼기 4가 나온다. 어라? 자, 봅시다. F1은 x 빼기 1, F2는 x 빼기 2, F3은 x 빼기 3, F4는 x 빼기 4 맞니? 자, 그럼 벌써 눈치챘을 거예요. 규칙이 보이죠, 그쵸? 규칙이 뭐예요? F10은 뭐가 된다? x 빼기 10 맞니? 따라서 F10에다가 누구를 대입해요? 9를 대입한 거죠, 그쵸? 9를 대입하니까 얼마? 9 빼기 10 고로 마이너스 1이 된다. 이해했습니까? 자, 별로 어렵지 않지? 자, 이런 풀이가 하나 있고요. 요런 풀이가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요거는 식을 다 만들어서 푼 거고요. 이제 식을 만들지 않고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야. 굳이 식이라는 건 복잡하니까. 자, 방금 이 형태를 알았으니까 F10이라는 건 뭐죠? 합성을 몇 번 하셔라? F10개를 다 합성해라 이런 말이지, 그치? 맞니? 그렇죠? 봐봐. F2는 F2개를 합성하죠? F3는 F3개를 합성하는 거죠? 왜? F2라는 거는 F를 2번 합성한 거니까, 맞니? 그러면 이건 F10개를 가지고 합성하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뜻은 이런 거겠죠? F10
9라는 말은 F, F, 땅땅땅, 다시 F, 9. 맞니? 그런데 이게 몇 개 있다? 10개가 있다. 그러니? 그렇죠? 그러면 맨 처음에 어디다가? 맨 처음에 이 9라는 값을 F에 대응을 시키겠죠. 그렇죠? 그러면 9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죠? 8이 나오죠. 그렇죠? 8이 나옵니다. 이 8을 다시 다음 값에다 또 대입하겠죠. 그렇죠? 맞니? 그럼 또 얼마가 나오죠? 7. 맞니? 그러면 9, 8, 그 다음 또 얼마? 7이겠죠? 나온 결과를 계속 여기다 대입할 거니까. 그렇지? 맞니? 이게 한 번 대입한 거죠? 이건 두 번 대입한 거지? 이건 세 번 대입한 거죠? 그러면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에서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아, 미안. 뭐라니? 자,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잠깐. 아 뭐야? 처음에 8인데 미안. 오라이네 가자. 자, 9를 대입해서 처음에 나온 게 8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계산해도 되고요. 우리가 합성함수, 간단한 합성함수는 대입해서 구하기 편하니까 몇 개만 해보면 규칙이 나와요. 그러니까 훨씬 편해 이게. 자, 다음에 571번도 별표. 자, 68번도 별표고요. 많이 써놓으니까 71번. 자, 그러면 71번은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F100이죠. 아유,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이제 요거 해석해보죠. 자, 요거는 이런 말이죠. 그쵸? F를 몇 개? 이 F가 몇 개 있다는 소리예요? 100개. F 100개를 합성했다라는 거죠. 그치? 합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F100 2분의 1이라고 하는 놈은 이런 말이죠. F 닷 점 다시 F 2분의 1. 맞니? 그런데 이게 몇 개 있었다? 100개가 있으셨구나. 그러죠? 맞나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1 2분의 1은 얼마죠? 그래프 보세요. 2분의 1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었겠죠. 그죠? 그럼 선생님 2분의 1을 대입하면 누가 나오나요? 쭈루룩 해서 1이 나오잖아요. 그죠? 맞니? 이게 이 말이잖아. 0에서 1 사이는 전부 다 1을 가지세요. 그죠? 그러다가 1이 되면은 2를 가지세요. 맞죠? 아니 맞잖아. 아니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안 했나요? X, 0, Y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Y는 3이다. 그럼 무슨 말이야? 어떤 값을 대입하든지 간에 다 뭐가 나와? 3이 나오잖아요. 이건 아는데 또 이건 안 되죠. 이미 뭔가 끊어져 있으면 내게 아니야. 자, 이 말이죠. 0부터 1까지 대입하는데 1은 대입 못해요. 그쵸? 맞잖아. 0을 대입하면 1은 나오죠. 구멍이 막아지면 그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맞지? 자, 그래서 계속 1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2를 대입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구멍이 막아져 있으니까. 또 이제 2를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계속 0을 갖는 거죠. 그렇죠? 0이니까. 맞죠? 0을 계속 갖다가 2가 됐을 때 마지막으로 0을 갖는다. 좌표를 쓰면 더 쉽죠. 못하게 쓰면 0,1. 이게 얼마? 1,2. 얘는 2,0. 됐죠? 0일 때 1. 계속 1이네. x를 계속 대입해도 뭐만 나와요? 1만 나오네. 그치? 그러다가 아이고 2를 대입하려 했더니 안 되네. 그래서 봤더니 어떤 값을 가져? 2를 갖죠. 그치? 다시 1을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 그치? 봤더니 여기 선이 하나 있는 거죠.
1부터 2까지는 계속 0을 가져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2분의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1이죠. 자, 그럼 봐봐. 내가 F2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F'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런데 이 값이 얼마였죠? 1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죠? 2가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계속 쓰고 있을 필요가 있어? 자, 요런 과정들을 계속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구한 결과물을 다음 함수의 정의역으로 대입만 하면 돼요. 맞니? 앞에서 구한 결과물을 다음 함수의 정의역으로 쓰면 된다. 그러니까 자, F1에서 F2로 가는 거를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식을 쓰지 않고. 자, 2분의 1을 대입하니까 뭐가 나왔죠? 1이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F2를 구하려면 이 결과물 2를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정의역으로 대입하니까 2가 나오는 거예요. 맞니? 자, 잠깐 쉬었다 할게. 자, 아까 이제 요게 어떻게 됐죠? 자, F1이 1이었다라는 거는 F2분의 1이 1이었다라는 건 그림으로 보면 되죠. 2분의 1을 대입하니까 1이 나왔다. 그럼 요 1을 뭐 해야 돼? 합성했으니까 다음 함수의 정의역으로 써야 되겠죠. 그럼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죠? 2. 그럼 다시 요 2를 뭐 해야 돼요? 또 정의역으로 써야 되겠죠. 맞니? 그러잖아. 그게 합성함수잖아요. 자, 2를 대입하니까 뭐가 나와요? 0. 어? 0이 나왔네? 그럼 이 0을 다시 또 뭐 해야 돼? 합성해서 정의역. 다시 1이죠. 없어진다고요? 없다고? 싸다고? 아니 없다고? 어디다 대입하냐고. 어디다 대입하냐고요? 아, x에다 대입하는 거죠. 근데 없잖아요. 0이 여기 있는데 왜 없어요? 근데 0을 어디다 대입? 아, 0을 대입하니까 1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0 대입하니까 1 나오잖아요. 네.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자, 맞나요? 이제 요 순서 알겠나요? 그럼 지금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면 편해요.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은 얼마죠? 2분의 1 대입하니까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쵸? 그럼 F2는 얼마죠? 1 대입하니까 2 나왔었죠? F2 그 앞에 뭐라고 쓰신 거예요? 이거요? 아니요 그 앞에. 이거요? 아니요 그 앞에. 이 앞에요? 아니 이쪽으로. 이거요? 네. 아, 솔루션. 솔루션이요. 어. 솔루션. 네. FX도 뭔가. 어? 아, F1은 1. 2분의 1은 뺐어요. 됐나요? F2는 2. 자, 그럼 이제 F3은 얼마가 돼요? 2를 대입하니까 0 나오죠? 잘 따라오고 있니? 자, 그 다음 F4는 얼마가 되죠? 1이죠? 그럼 다시 F5는 얼마죠? 2죠? 어머나! 뭐 하고 있어? 반복하고 있죠? 뭐가? 1, 2, 0이 반복하죠? 다시 1, 2, 0이 나오잖아. 맞니? 3개씩 반복하지? 끝났네요. 뭘 물어봤어요? F? 100. 그럼 100을 뭘로 나눠요? 3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3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1. 나머지가 1이니까 1은 누구랑 같아요? F1 2분의 1이랑 같겠죠. 그쵸? 따라서 얼마다? 1. 그치? 이거 약간 순환소수 느낌이지? 설마 이거를 100까지 계속 쓰는 놈 없겠지? 그지? 됐죠? 자, 역함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개념이 뭐예요? 함수의 정의죠, 그쵸? 어떤 게 함수가 되는 거냐?
어떤 건 함수가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함수는 어떤 것들이 있었지? 뭐 1대1도 있었고 1대1 대응도 있었고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함수들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정도까지 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합성함수를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함수의 마지막 개념 역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역함수 말 자체로 역입니다. 역이라는 거 우리 명제에서 공부했었잖아요. 가정과 결론이 바뀌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함수는 가정과 결론은 없어요. 단 뭐는 있다? 요거는 있는 거죠, 그렇죠? 자, x에서 y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대응을 한 거다. 그래서 fx는 y입니다 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땡땡을 괄호로 만들고 화살표를 는으로 만들면 되지.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x라는 정의역이 요렇게 y로 대응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y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fx라고 하는 거겠지. 이게 원래 함수죠, 그렇죠? 그런데 역함수는 무엇이냐? 역함수는 원래 함수하고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화살표를 어디로 날려버려요? 이렇게 반대로 날리면 됩니다. 그때 그 함수를 뭐라 그러냐? f 리버스. 자, f 인버스라 그래요. f 인버스야. 리버스가 아니라 인버스. f 인버스 마이너스 1제곱인데 얘는 이거랑 달라요.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수 법칙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야. 알겠지? 그냥 역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역함수야. 그럼 역함수니까 반대로 뭐 해야 돼요? y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x로 가야 되겠죠. 자, 이게 뭐죠? fx죠. 자, 그럼 이제 역함수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한다? 역함수 f 인버스 너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y 값이 어디로 가는 거죠? x로 가는 거죠. 그러니? 그러면 f 인버스 얘는 뭐가 되죠? y는 x가 됐겠죠. 결국에는 뭐가 바뀌는 거죠?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함수를 통해서 y값 치역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지? 역함수에선 반대로 원래 함수의 치역이 뭐가 되는 거죠? 정의역이 되죠, 그죠? 그리고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에서는 화살을 맞아버리는 치역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 옆에다 써봅니다. f의 정의역은 뭐가 된다? 역함수의 치역이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f의 치역은 역함수의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된다. 그래서 역함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엄청 중요한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 원래 함수에다가 a를 대입했더니 b가 나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역함수에서는 뭐를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b를 대입하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a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죠? 원래 함수에서의 정의역은 역함수에선 치역이 된다. 원래 함수에서 치역은 역함수에선 정의역이 된다.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풀이법이에요. 연산. 역함수 연산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다. 되셨어요? 자, 요거 적으셔야 돼.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핵심 개념이니까. 얘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성질들을 한번 볼 거야. 알겠지? 다양한 성질들을. 자, 그럼 옆에 이제 성질을 봅니다.
자, 성질 보니까 뭐가 나와 있다? 첫 번째 f 역함수 f x. 자, 봅시다. 이해만 잘하면 돼요. 얘가 어떻게 되는지. 자, 다시 쓰니까 괄호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됐니? 맞지요? 자, 그럼 fx는 누구였죠? fx는 누구죠? x라는 값을 f에 대응시키면 누가 나왔죠? y가 나왔잖아, 그치? x라는 값을 f에 대응하면 y가 나왔잖아요. y지 얘가. 그치? 자, y라는 값을 역함수에다 대응하면 누가 나오죠? y라는 값을 역함수에다 대응하면 y라는 값을 역함수에 대응하면 반대로 가서 x가 나오잖아요. 맞죠? x야. 그럼 여기 x 돼버리네? 그치? 자, 그러면 역함수랑 원래 함수를 합성했더니 무슨 현상이 생겼다? 내가 대입한 값이 그대로 나왔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f 인버스랑 f를 합성하면 누가 나온다? i라는 항등함수가 나온다. 이게 항등함수였었죠. 그죠? 그럼 다시 말해보자. f랑 f 역함수를 합성해도 항등함수는 나올 거예요. 자, 이거를 수식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말고 그림으로 해석해보면 더 쉬워요. 자, 봅시다. 어떻게 해석한다? f는 뭐예요? x를 대입하니까 이렇게 갔죠, 그쵸? 근데 역함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위치가 돼요. 맞니? 그렇지? 자, 역함수가 뭐죠? 이렇게 간 거죠, 그쵸? 근데 함수에다 다시 대응을 시키래.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와야 되지, 그치? 그럼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치? 함수는 어떻게 가는 거다? 자, 보세요. 이 함수는 x에서 y로 갔어. 근데 역함수는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반대로 가야 되죠. 원위치 되는 거죠. 자, 역함수 뭐죠? 치역에서 정의역으로 가죠. 그러다가 함수는 어떻게 돼요? 정의역에서 치역으로 가죠. 다시 원위치 되는 거지, 그렇지? 자기 자신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항등함수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합성하면 소거가 된다고 그랬죠. 제거. 합성하면 제거가 된다. 그러지? 자, 그럼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우리 요것도 하나 적어두면 좋겠죠? f랑 i랑 f를 합성하면 f가 된다. 그죠? 앞에서 공부한 겁니다. 합성함수. 합성을 하면 i는 사라진다. 그러죠? 나랑 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런데 이 항등함수는 다른 함수랑 합성하게 되면 사라진다. 그죠? 그래서 이 i가 갖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념.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될까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f 함수가 됐겠죠. 왜? 반대로 갔는데 또 반대로 가세요 이거잖아, 그렇지? 이걸 집합으로 따지면 여집합의 여집합하고 똑같은 거잖아. 부정에서는 낫에다가 또 낫을 붙이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 되는 거 맞지? 맞니?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자, 이거는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G.F 역함수. 자, 세 번째는 암기예요. 자, 선생님이 이 합성 함수라는 것은 합성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렇지? 순서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합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성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뭐 해라? 역함수 해라 이 말이야, 그렇지? 합성 함수를 역함수 해라?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그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한다? 집합에서 드모르간 법칙을 생각해 보세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생각하면 안에 있는 걸 다 반대로 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G는 뭘로 바뀌겠어요? 반대가 G의 역함수가 되겠죠. 맞지? F는 뭐가 되겠어요? F의 역함수가 됐겠죠. 맞지? 자, 여기까지 머리로 됐지? 그런데 합성 순서가 F에서 G로 가면은 안 된다 이거야. 왜? 역함수를 했으니까 합성 순서도 바뀌어야 돼요. 합성 순서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쓴다? F 역함수가 앞으로 가고 G 역함수가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니? 순서도 바뀌어버린 거야. 자, 순서가 변경이 된다. 합성은 순서도 중요하니까 순서도 변경이 된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요 공식 밑에다 쓰세요. 네 번째 공식. 자, H, 아니, 그냥 이렇게 쓰자. 자, F 닷 G 닷 H의 역함수. 자, 요거 적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것도 안에 있는 거를 다 반대로 써야 되겠죠? 그죠? 자, 반대로 쓰니까 F 인버스, G 인버스, H 인버스가 되겠지.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야 되니까 누가 맨 앞으로 와야 돼? 그렇지. H 인버스가 맨 앞으로. 가운데는 누구죠? G는 뭐 순서 바꿀 필요가 없지. 갈 데가 없으니까. F 인버스가 맨 뒤로 오는 거. 눈에 보이시죠? 외우기 쉽지? 자, 순서. 그러니까 3번 내용을 응용한 게 4번 내용이에요. 됐어요? 자, 근데 이 합성함수 성질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외워야 됩니다. 나와 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 그죠? 왜? 내가 앞으로 갔다가 역함수를 통해서 다시 뒤로 오는 거잖아, 그치? 원위치로 돌아버려. 역함수는 갔는데 다시 백이야, 맞니? 원위치, F. 심플하죠? 자, 그럼 역함수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죠? 역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F의 정의역은 역함수에선 치역, 함수 F의 치역은 역함수에선 정의역이겠죠?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엄청난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FA가 B였다라고 한다면 역함수는 F 인버스 B가 A가 된다. 바뀌었다. 자, 그 원리를 가지고 만든 성질이다라는 거지, 그치? 자,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증명을 해줬으니까 적어놓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나랑 나의 역함수를 합성하니까 항등함수. 그치? 순서가 바뀌더라도 결국에는 항등함수죠, 그쵸? 원위치가 되니까. 하지만 이 i의 역할이 뭐였죠? 합성하면 소거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위치가 되니까 F. 자, 드모르간 법칙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쵸? 안에 있는 거 반대로 적는데 위치도 바뀌어 있다. 이게 합성함수 일단 절반입니다. 자, 510번 볼게요. 자, 510번 보니까 F3값하고 F 인버스 3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자, 거기에 뭐라고 적어져 있죠? 문제, 역함수가 존재한다. 밑줄 치세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인데 역함수가 존재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실제로 우리가 역함수를 한번 이 소세지로 그려보죠. F 인버스가 됐겠죠, 그쵸? 그려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역함수는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화살표를 반대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3이라는 5라는 게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맞지? 화살을 반대로 보내줘야 되니까 7이라는 건 어디로 가요? 5로 가죠. 그 다음에 이 9라는 건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죠.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지금? 이 3이라는 게 역함수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역이 되는 건데 이 3이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정의역이라는 거는 함수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뭐 해야 돼요? 화살표를 날려야 되지, 그치? 맞니? 아니 그럼 선생님 제가 1로 날리면 안 되나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 3이 1로 가게 되면 원래 함수에선 1이 3으로 가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요 1은 화살을 2개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함수가 돼요, 안 돼요? 함수가 안 되죠? 무조건 화살 하나만 날리라고 그랬잖아, 정의역은. 화살을 2개 날리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역함수에서 이 3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7로 가야 되겠죠. 7로 가면 원래 함수에서 이 7이 어디로 가니까요? 3으로 가니까요. 그러지? 그러면은 원래 함수에서 이 정의역은 x가 화살 하나씩 날리게 되는 현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죠? 또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또한. 자, 봐봐. 요 1이라는 게 3호, 요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뭐 상관없겠다. 자, 그래서 7이 3으로 가면 되겠다. 그러면 원래 함수도 함수가 되고요. 역함수도 정의역이 화살을 하나씩 날렸으니까 함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 원래 함수 형태 봐봐. 이 원래 함수 형태를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x가 화살을 하나씩 날렸는데 y 값들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원래 함수는 무슨 대응이 돼야 된다?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1대1 함수도 안 돼요.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1대1 대응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x1하고 또 적어봅시다.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죠. 그쵸?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개수죠. 이 개수가 뭐 하는 거죠?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 전부 다 같았던 거 기억나죠? 정의역이 4개면 공역도 4개, 화살 맞는 것도 4개. 맞니?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 문제나 시계 문제를 풀려면은 항상 뭐가 돼야 돼요? 증가 또는 무슨 함수다? 감소 함수가 되더라. 여기까지가 정리가 돼야지 1대1 대응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1대1 대응이 뭐더라? 역함수 존재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맞니? 1대1 대응이 되지 않으면은 역함수가 존재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줬죠. 그쵸? 맞지? 이해됐죠? 왜? 만약에 1이라는 게 3으로 가버리게 되면 역함수는 상관없는데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쵸?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함수가 존재하겠어요. 그쵸? x가 화살을 2개 날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는 거야. 외워야 됩니다. 이거 역함수가 존재하면 무조건 1대1 대응이야. 그럼 1대1 대응의 조건은 외워져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네요. F3은 얼마죠? 화살표 보니까 9죠. 역함수 3은 뭐예요? 3을 대입하니까 7이 나오죠. 그렇죠? 따라서 16. 됐어요? 그래서 함수의 종류가 중요한 거야. 1대1 대응, 1대1 함수,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럼 511번 가보도록 하죠. 자, 511번 가니까 여러분 반대로 써봅시다. 자, 요렇게 해보죠. 요렇게 해서 역함수, 이렇게 역함수. 반대로 가면 역함수죠. 그럼 이것도 반대로 갑시다. 반대로. 자, 너도 반대로, 너도 반대로. 맞나요? 자, 이렇게 반대로 쓰면 답 찾기가 쉽죠. 자, 역함수에다가 5를 대입했대요. 얼마가 나오죠? 그렇죠. 3이죠. 자, 이거를 푸는데 성질을 외운 친구들은 바로 답을 낼 수 있지만 성질을 못 외우더라도 답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씩 가볼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F 인버스 F2죠. 자,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죠?
F2 6이죠? 네. 2를 대입하면 6 나오잖아요. 원래 함수는. 그럼 역함수 6이죠. 자, 역함수에다 6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2가 나오죠. 이렇게 푸는 것도 되는데 이렇게 풀지 말고 공식을 외우라고요. 자, 나랑 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누가 된다 그랬어요? 항등함수죠, 그렇죠?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2를 대입하니까 누가 된다? 2예요. 됐니? 이렇게 푸셔야 돼. 매번 이걸 하나하나씩 다 쓸 수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얘도 가보죠. 나랑 나의 역함수를 합성했죠. 뭐가 나오죠?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다. 따라서 4를 대입하니까 4. 쉽죠? 자, 얘도 가보죠. 역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역함수는 누가 되는 거죠? 그냥 F가 되죠, 그렇죠? F3을 구하세요. 얼마죠? 5죠. 됐니? 이렇게 역함수에 대한 개념과 성질이 정리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역함수 구하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 자, 역함수 구하기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함수라는 게 뭐라 그랬죠? 역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역함수에서는 치역과 정의역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함수에서 정의역에 해당되는 게 x였었죠. 그 다음에 치역이 y였습니다. 그러니까 역함수에서는 어떻게 된다? x 대신에 y가 들어가면 되고요. 왜? 이 y를 뭘로 쓸 거니까 우리가 정의역으로 쓸 거잖아. 맞니? 그 다음에 자, y 대신에 누구를? x를 치역으로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대입하는 거예요. 정의역과 치역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지? 그럼 여러분,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그게 바로 역함수죠. 그래서 형태는 좀 이쁘지 않더라도 역함수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함수 그러면 항상 어떻게 표현해? y는 하고 표현하잖아, 그렇지? 그래야 여러분 함수처럼 보이지. 여러분 느낌에는. 그래서 이렇게 변형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역함수 만들기 어렵지 않죠? 그냥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대입하는 순간 역함수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쁘게 표현만 하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죠. 자, 이거는 fx가 되는 거죠. 맞니? y는 fx죠. 그러니까 x에 관한 식이잖아, 이게. 맞지요? y가 fx야. 그러니까 fx는 뭡니까? x에 관한 식이다. 정리가 됐네. 자, 그런데 첫 번째, 역함수를 만들어 버려요. 역함수 만들려면 이 y 자리 대신에 누가 들어와야 돼? x. y 자리 대신에 x 자리 대신에 y.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역함수야. 이렇게 답을 내도 이거는 맞다고 해줘야 돼, 원래는. 됐니?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쁘게 정리하라고 하잖아. 그치? 이쁘게 정리만 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2y는 x-1. 그치? 그래서 y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됐니?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뭐더라? 역함수가 되는 거지. 응? 아, 2하면 플러스 2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요게 지금 뭐죠? 맨 처음에 있던 게 f죠. 그러지? 원래 함수고 y 대신에 x 대신에 y를 대입하면 역함수는 만들어진 거고요. 그거를 이쁘게 표현만 하면 얘가 되는 거야, 이제. 정답은 이제 요거겠지만, 자, 이거를 갖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자, 이거 y절편 얼마예요? 1. 네? y절편 1이라고요? 마이너스 1이죠. 네. x절편 얼마죠? 2분의 1. 2분의 1. 너무 고난이도는 아니지? 됐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죠? f라고 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y절편 얼마죠? 2분의 1이죠.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x절편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치? 자, 마이너스 1을 선생님이 여기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자, 그리고 얘를 그립니다. 이게 f 역함수가 되겠지. 맞니? 그랬더니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났어요. 그쵸? 그죠? 자, 이 만나는 교점 한번 찾아볼까요? 자, 교점은 어떻게 찾죠, 여러분? 그렇죠. 연립하면 되죠, 그렇죠? 교점이 만나는 점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두 식을 만나게끔 하는 게 연립이잖아요. 연립을 하면 되겠죠. 자, 누구 얘랑 얘를 자 2x-1이랑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연립했습니다. 그럼 자 2를 곱하니까 얼마? 4x-2는 x 더하기 1 2항하니까 3x, 2항하니까 3 따라서 x는 얼마? 1이죠. 그쵸? x값 1을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y값도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쵸? 자, 그래서 설명 잘 들으셔야 돼. 이게 1,1이 됐다. 그런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보니까 아니 교점 찾는 건 이제 알겠는데 무엇을 도대체 말하려고 하는 거냐? 왠지 대칭돼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선을 이어주니까 요거에 대해서 대칭하고 있죠. 이 선에 대해서. 바로 이 선이 뭐냐? y는 x예요. y는 x에 대해서 뭐를 하고 있다? 대칭을 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하필이면 y는 x냐? 당연하잖아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xy가 바뀌는 거잖아. 맞니? xy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y는 x 대칭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y는 x 대칭인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교점 구할 때 함수랑 역함수를 구해서 교점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교점을 이렇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교점은 뭘로 구한 거죠? f와 f 인버스 역함수를 가지고 교점을 구했죠. 그런데 우리가 뭘로도 교점을 구할 수 있을까요? 원래 함수와 y는 x를 가지고도 교점을 구할 수 있겠죠. 이게 f지. 그 다음에 이게 y는 x죠. 그러면 이 교점은 f랑 f 인버스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기도 하지만 함수랑 y는 x의 교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도록 하죠. f가 누구죠? 2x-1이죠. 자, y는 2x-1이랑 y는 x를 연립하자. 그럼 y 자리 대신에 x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지? 자, 그러면 2x-1은 x, x-1은 0. 따라서 x는 얼마다? 1. x값 1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y는 1. 맞지? 동일하게 교점은 1,1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거를 알기 위해서 그래프를 다 그려보는 거야. 자, 역함수 만들기는 여기까지 갔죠. 갔는데 추가적인 성질은 여기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질. 자, 첫 번째 뭡니까? 자, y는 x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대칭하고 있다. 맞니?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함수와 누구와의 교점? y는 x와의 교점과 같다. 이게 우리가 외워야 될 성질입니다. 됐나요? y는 x에 대칭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함수와 y는 x의 교점하고도 같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공식을 알면은 뭘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프 풀 때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시냐면요. 516번과 517번 역함수 만들기를 해보세요. 18번, 19번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역함수는 유형별로 하나에서 최대 2개 정도씩 풀어줄 건데요. 잘 보도록 봅시다. 자, 572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함수식 fx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은 역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역함수가. 아니, 함수식도 모르는데 역함수식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그건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역함수가 주어지면 함수 형태로 값을 찾아주는 게 있었어요, 공식이. 그래서 얘를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형하죠? f 역함수니까 f로 바꿔주면은 요 안에 들어오는 게 뭐가 된다? 역함수와 함수는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잖아요. 따라서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게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는 3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역함수지만 함수로 바꾸면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2. 그럼 결과는 9 됐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함수 형태로 바꿔주니까 바로 여기다 대입이 가능하겠지. 맞니? 다시 말하지만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게 역함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f-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다. 이게 3이죠. 그 다음에 f2는 여기다 2 대입하니까 얼마? 2a 더하기 b죠. 여기 얼마다? 9다. 자 이제 두 식을 뭐 해줘버려요? 빼버리면 되겠죠. 자 빼버리면 b는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6이다. 따라서 a는 얼마다? 2가 되겠죠. 자 a 값2를 어디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여기서 b는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왔겠죠. 됐어요? 쉽지? 따라서 세 번째 A, B의 곱은 얼마다? 2 곱하기 5를 해서 답은 10이 되더라. 자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풀이법이었지, 그치? 역함수라고 돼 있다더라도 쫄지 말고 원래 함수로 함수값 형태 만들면 그냥 풀립니다. 알겠죠? 너무 역함수 어려워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 같은 풀이를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도록 하죠. 같은 풀을 한 번 더 해봅니다. 575번. 자 여기 보니까 x가 0 이상이면 이와 같은 식을 따라가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이와 같은 식을 따라가세요 라고 돼 있죠. 자 근데 뜬금없이 역함수 2를 구하래겠지? 2라는 값을 역함수에다 대입하면 뭐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결과물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K라고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그러면 역함수 자체를 구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 함수가 두 개로 또 나누어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할 생각은 거의 안 하셔도 돼요.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대놓고 역함수를 구하세요라고 하기 전까지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어떤 풀이를 한다? 이 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얘는 함수값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K라고 쓴 것 뿐이고요.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F
k는 2다. 그럼 도대체 이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값을 찾아줄 수 있을 텐데 이 k가 0 이상인지 0보다 작은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뭐 한다? 이 k가 0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fk는 요 식에 따라가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 됐겠죠? 근데 그게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자, 따라서 k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런데 이 k 값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라는 조건에 맞지가 않죠? 맞잖아. k 값을 구하긴 했지만 이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따라서 얘는 틀렸다. 그럼 두 번째, k가 그럼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냐? 함수값 fk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k제곱 더하기 1이죠. 그치? 얘가 2가 되더라. 자, 그러면 k제곱은 1이 되니까 k는 얼마다? 마이너스라고 1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k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답으로 선택이 되겠지? 자, 따라서 우리가 찾는 이 k 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역함수 값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를 찾아줄 수 있겠죠. 자, 역함수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느낌 오지? 자, 뭐만 잘하면 된다? 얘만 잘하면 돼요. 바꾸는 것만. 그러면은 역함수 문제 한 50%는 그냥 공짜로 얻어 풀리는 거야. 알겠지? 자, 577번 별표 한번 해보시고요. 자, 별표 해보시고. 자, 이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랑 똑같은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랑 똑같냐면요. 교재 73페이지 보시면요. 교재 73페이지 보시면 538번 문제랑 똑같습니다. 538번 문제랑 똑같아요. 자, 538번 문제 보면은 유형 6번에 해당되고요. 73페이지. 자, 그 유형은 뭐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이 문제가 이 577번이 왜 538번하고 같나요? 바로 요 이유 때문이죠. 밑줄 칩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지?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고 나와 있죠. 문제 속에서. 맞니?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함수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죠. 자,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증가 또는 감소 함수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맞지?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직선이죠. 직선. 자, 직선인데 기울기가 얼마예요? 2죠. 기울기가 2니까 증가야 감소야 성민아? 증가죠. 아직 꺼내지 말고. 자, 증가죠. 자, 증가니까 직선이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졌겠죠. 맞나요? 이렇게 그려지니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당연히 증가할 거고요. x 값이 작아지면 y 값도 작아질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2를 x 값으로 대입하면 y 값은 가장 작은 a가 나와야 될 거고, y 값 중에 x 값 중에 가장 큰 5를 대입하면 가장 큰 y가 나와야 된다. 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지? 자, 그래서 풀이. 내가 2를 대입하면 a가 나오는 거구나. 그 다음에 5를 대입하면 b가 나오는 거구나. 자, 따라서 f1은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쵸? 자, 얼마죠? 2 곱하기 1 빼기 3은 a. 따라서 a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5를 대입하면 되죠? 2 곱하기 5 빼기 3은 얼마? b. 따라서 b는 얼마예요? 7. 맞니? 너무 쉽지? 자, 두 번째.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7을 해서 6이 나오더라. 핵심이 뭐죠? 요거죠.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다. 근데 실제 풀이는 증가 또는 감소로 푸는 거겠지. 그치? 증가하니까 이렇게 대응할 거고, 만약에 감소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이렇게 대응을 했겠죠. 맞니? 감소함수면 x가 커지면 y는 작아지기 때문에.
됐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필기를 해놓으셔야 되겠지? 자, 580번도 별표하세요. 자, 580번도 마찬가지로 누구랑 문제가 똑같냐면요.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자, 540번. 540번 문제랑 똑같아요. 그죠?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 근데 거의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자, 밑줄 칩시다. 역함수 존재. 역함수 존재하니까 다시 또 무슨 대응? 1대1 대응이더라. 그러면 증가 또는 감소 함수가 됐겠죠. 요건 이제 기본이지, 그치? 근데 이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요. y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문제를 또 읽어보면요. x에서 어디로에? x로의 함수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 x가 어디로 대응한다? 함수 f를 통해서 x로 대응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자, 요 그래프는 무슨 블록이죠? 아리로 블록이죠. 아리로 블록인데 축이 얼마예요? 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니까 1이 되죠, 그쵸? 그치? 그럼 이 축의 방정식이 누구랑 같죠? 꼭지점의 x좌표랑 같지? 이건 기말고사 때 쓸 거니까. 그럼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0이 나오죠. 자, 그래서 1,0이 됩니다. 꼭지점, 1,0. 자, 꼭지점의 좌표가 1,0이 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y 절편은 2가 됐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제 x 값을 a부터 대입했을 때 y 값도 a 이상이 나와야 돼, 그치? x에서 x로의 대응이긴 하지만 이거를 y로 바꿔서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쵸? x 값이 a 이상이면 결과도 a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가 돼야 되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요 2차 함수 포물선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그러면 a라는 값은 최소한 여기서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계속 증가하니까. a 값이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맞니? 그럼 이 자리는 안 되겠구나. 이 자리는 안 되겠구나. 그럼 이 자리는 되겠냐? a가 1인데 결과도 1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a 값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때 대응하는 값도 뭐가 나와야 돼요? a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맞니? 보세요. x 값을 a 이상으로 대입했을 때 결과물도 a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이해됩니까? 왜 이쪽에 a 값이 있어야 되는 건지, 왜 1보다 큰 쪽에 a가 있어야 되는 건지, 맞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 좌표가 뭐죠? a, a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자, 풀이 2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2는 a가 되더라. 맞지요? 자, 그대로 이제 2항에서 풀면 되겠지. 뭐야? 자, 그러면 얼마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식을 그지? 식을 제대로 썼지. 자, 넘기면 얼마? 2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는 0이죠. 자,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얼마죠? 2a a 샵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인수분해한 식이 2a 마이너스 1과 a 마이너스 2로 되고, 그렇다면 a는 얼마가 되죠? 2하고 2분의 1이 되지. 그럼 당연히 누가 답은 안 된다. 2분의 1은 안 되고 2가 되는 건 그림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얘는 그림을 그려서 푸시면 실수하지 않는다. 자, 풀이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이 풀이를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앞에 있는 540번을 못 풀었다면 풀 수가 있어요. 이제 됐어요? 중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내가 풀어주는 거야. 적어서 해보세요. 자, 유형당 2개씩 갑니다. 쉬운 거 하나, 조금 난해한 거 하나씩. 자, 581번 가보죠. fx가 3x 더하기 a인데 역함수는 bx 더하기 2래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지? 직접 구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를 뭐라고 놓으면 되죠? y라고 놓으면 되죠. 자, 근데 역함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거니까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하자? y 대신에 x, 그지? 그 다음에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해요? y를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는 순간 얘가 뭐가 돼버린다 그랬어요? 역함수가 돼버린 거야. 맞니? 이해됐나요? 자, y 대신에 x를 대입하고 x 대신에 y를 대입하는 순간 역함수가 된다. 그럼 이제 역함수를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 한다? 우리가 y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3y는 x-a. 그럼 y는 뭐가 되죠?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죠. 자, 얘가 누구랑 같은 거죠? 역함수 bx 더하기랑 같은 거지, 그치? 자, 도로 b는 얼마죠? 3분의 1. 그 다음에 a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6. 눈에 뻔히 보이죠? 그리하여 a, b의 곱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필기를 하나 해볼까요? 필기. 아주 중요한 필기인데요. 잘 보세요. 함수랑 역함수가 서로 같대요. 이걸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역함수가 등장하면 이 역함수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니까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이 역함수를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없애버리느냐? 합성을 통해서 없애버립니다. 자, 합성은 순서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 이용해서 없애버릴 거예요. 자, f는 f 역함수다. 그러면 요 f의 오른쪽에다가 누구를 합성하냐? f를 합성해버려요. 그러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오른쪽에도 똑같이 f를 합성해버려요. 그러면 f 좌변은 f.f가 되고요. 우변은 뭐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i 항등함수가 되어버려요. 이해니? 근데 선생님, 저는요 앞에다가 합성하고 싶은데요. 앞에다가도 합성이 가능해요. 자, f 왼쪽에다가 f를 합성했다. 그럼 동일하게 역함수도 왼쪽에다가 f를 합성해야 돼요. 그러면 f.f는 뭐가 되죠? i.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얘를 지우고요. 이렇게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풀이. 자,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f랑 f 역함수를 합성했더니 i가 나왔다.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자, 그러면 f 인버스인데 여기다가 누구를 대입한다? x를 대입하자. x를 대입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왜? 아니, 항등함수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x가 나와야죠. x를 대입하면 얘가 뭐예요? 항등함수잖아요. 그러니까 x가 나와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외웠잖아요. 항등함수는 뭐라고 그랬어? y는 x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풀이를 여기다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역함수가 누구죠? 얘죠. 얘를 어디다 대응시키는 거예요? 함수 f에 대응을 시켜야 되겠죠? 맞니? 그러면 이 값을 어디다 대입하자? x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풀이 3괄호 bx 더하기 2 플러스 a가 누가 된다? x가 되는 거죠. 정리 3bx 자 3bx 더하기 6 더하기 a는 x가 된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죠? 1이 되겠죠. 그리고 우변에는 0이 x 뭐냐 상수항이 없지. 얘는 0이 됐겠죠. 맞죠? 그래야지 x 같잖아요. 1x 0 0 바로 b는 얼마다? 3분의 1 a는 얼마죠? 마이너스 6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합성함수를 통해서 빨리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니? 자, 요거 적어놓도록 하죠. 그대로 다 적어놓으세요. 적어놔. 자, 585번 별표. 자, 아마 이 문제를 아까 우리가 언제 풀어봤냐면요. 자, 앞쪽에 어떤 문제들하고 유사한지 봅시다. 자꾸 문제가 겹칩니다. 내용들이. 자, 561번하고 563번하고 겹칩니다. 얘는 누구랑 겹친다? 563하고요. 565번하고 겹쳐요, 문제가. 자, 왜 겹치는지도 여러분들이 563번이 아니라 561번. 561번하고 563번. 내가 이제 수학 거달기식으로 봤어요. 잘못 봐가지고. 자, 이렇게 두 문제랑 겹칩니다. 겹친다는 거는 완전히 겹치는 게 아니라요. 부분적으로 풀이 방법이 다 겹친다라는 소리야. 근데 거의 유사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 문제를 잘 정리해 놓으면 또 앞에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이해가 되실 거야.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 자, 첫 번째 풀이 가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F랑 G의 역함수를 합성했죠, 그쵸? 맞지? 합성했으니까 얘를 이쁘게 한번 써볼까요? 자, 어떻게 쓸 수 있죠? F 바로 G 역함수 X를 대입하는 거 맞죠? 여기에 X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됐니? 왜 숨어 있어요? 아, 이거 없더라도 여기가 X에 관한 식이잖아, 맞니?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뭔가를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X였다라는 거는 눈치껏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F.G 역함수는 이렇게 괄호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얼마다? 6x 더하기 1이더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단 문제를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를 구해야 되는 거죠? 역함수를 구해내야 되는 거지. 맞니? 자, 역함수를 구하러 가봅시다. 근데 그 역함수가 지금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자, 우리 역함수 어떻게 구했어? 자, 얘를 갖다가 뭐로 생각하는 거죠? y로 생각하고, 그치? 첫 번째, x, y 자리 바꾸는 거죠, 그쵸? 자, 우리가 누구를 구하자? g 역함수를 구하자. 자, 그래서 y 자리 대신에 x, x 자리 대신에 y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항합니다. 3y는 x 더하기 1. 그럼 y는 얼마가 되죠? 3분의 x 더하기 1이 되겠죠. 선생님, 제가 역함수 구했어요. 아이고 착하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쵸? 자, 대입해 주니까 뭐가 됩니까? f g 역함수 x는 f 3분의 x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값 6x 더하기 1. 그럼 얘가 6x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지금 누구랑 같아? 이 형태가 561번하고 같은 거예요. 맞니? 그러면 선생님,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는 게 편해, 불편해? 불편하죠.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자로 표현되는 게 좋을 거 아니야. 그치? 위야
좀만 눈 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3분의 x 더하기 2를 뭐로 표현해버려요? t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x 더하기 1은 3t가 될 거고요. x는 얼마죠? 3t 빼기 1이 됐겠죠. 그러니? 자, 그래서 요 값을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ft로 바뀌었을 거야. 얘가 ft는 6 곱하기 x 대신에 누구? 그렇죠. 3t-1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8t-6 더하기 2를 하니까 뭐가 됐다? 18t-5가 되는 거죠. 누가? ft가. 맞니? 자, 그럼 선생님 제가 ft를 구했는데 다 한 거 아닌가요? 맞죠? 다 했죠? 왜? 우리는 누구를 구할 거니까? fx를 구할 거니까. 맞나요? 그러면 요 t 자리에 누구를 대입하면 돼요? x를 대입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18x 빼기 5가 된다. 이렇게 답을 찾는 건데요. 지금 이 과정에는 뭐가 들어가죠? 역함수 구하기 들어가죠. 그쵸? 역함수 구한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죠? 치환하는 이 어려운 풀이를 해야 돼요. 얘도 짜증나 죽겠는데 얘는 더 짜증나. 맞니? 자, 하지만 이 풀이를 모르면 안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풀이를 까먹어 버렸어. 까먹어 버리면 이제 요 풀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풀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풀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얼마나 쉽게 풀 수 있는 건지. 자, 선생님이 역함수는 가급적 구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구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잘못 썼네? 이런 젠장. 자, 돌아있네요. 자, 이렇게 됐죠? 자, 다시 요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긴 얼마가 되죠? 3x 더하기 3이 됐죠? 아이, 이런. 자, 그러면 이제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다 다시 해야 되겠네요. 다 다시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 얼마가 들어가요? 3x 플러스 3이 들어가겠죠? 한 번 더 하면 더 좋지 뭐. 자, 첫 번째. 그럼 요 3x 더하기 3을 뭐로 바꿔버려요? 그렇죠? t. 그러면 3x는 t-3. 그럼 x는 얼마? 3분의 t 빼기 3. 됐죠? 그래서 요 값을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얘는 이미 뭐가 됐으니까? t가 돼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ft는 6 곱하기 x 대신에 3분의 t 빼기 3 더하기 1. 자, 약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돼버려? 2t 빼기 6 더하기 1. 그럼 2t 빼기 5가 돼버렸다. 누가? ft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요 t 자리에다가 누구를 대입하자고요? x를 대입하자고요. 자, x를 대입하니까 fx는 얼마다? 2x-5다. 자, 이렇게 이제 답은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답은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이런 풀이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풉니다. 왜? 정말 세련되거든, 이 풀이가. 그리고 간결하거든요. 이 풀이는 지저분함의 극치야. 역함수도 구해야 되고 치환도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하는 이 풀이를 하게 되면 치환하는 풀이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야.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거의 안 할 수 있다. 자, 갑시다. f.g 인버스가 얼마다? 6x 더하기 1이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구하는 거죠? fx라는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합성함수에서 누가 사라지면 좋겠어요? G 인버스가 사라지면 바로 F를 구하는 거잖아요. 요 아이를 어떻게든 없애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아이를 없애줄 때 필요한 공식이 바로 무엇이냐? 이겁니다. F 인버스는 누구다? I다. 그지? 그리고 또 하나 공식. F랑 I를 합성하면 누구다? F다. 이 두 개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니다. 첫 번째. F.G 인버스는 6x 더하기 1이다. 자, 갑시다. 내가 이 G 역함수를 사라지게 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누구를 합성해버려요? 그렇죠. 오른쪽에다 G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가운데다 하고 싶은데요? 가운데다 하고 싶은데 F랑 G의 역함수가 이미 짝꿍으로 붙어있잖아. 그치? 중간에 끼어들면 돼? 안 돼? 안 돼. 중간에 끼어들면 합성 순서가 다 망가져요. 그쵸? 그래서 내가 합성을 하려면 맨 오른쪽 혹은 맨 왼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됐나? 중간에 끼어들게 하면 안 돼.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요? 오른쪽에다가 G를 합성하면 되겠죠. 괄호는 쳐줘야 되겠지. 안 쳐주면 좀 이상하죠. 그쵸? 괄호를 안 하면 2하고 G가 합성한 것처럼 보이잖아. 자, 이제 갑니다. 어이구 했더니 얘는 뭐가 되죠? F 닷 얘가 뭐예요? I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G는 어디로 들어가죠? 이 X로 들어가는 거지. 맞니? 그죠? G라는 걸 합성하긴 할 건데 어디에 합성해야 돼? 이쪽에다가 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결과물은 항상 다음 함수의 정의역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바로 6gx 더하기 2. 항상 여기에 누가 숨어있다? x가 이렇게 숨어있는 거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f죠. 그쵸? 맞니? 그래서 fx는 여기가 이제 x가 숨어있는 거니까 됐지? fx는 자 gx가 누구예요? 3분의 1x 빼기 1이지.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6가로 3분의 1x 빼기 1. 됐니? 바로 2x 빼기 6 더하기 1. 바로 2x 빼기 5가 나온다. 이렇게 쉽게 답이 나와버리는 거죠. 오케이? 자, 심플하죠? 뭐 하는 거죠? 내가 f를 구하기 위해서 g 역함수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합성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와 나의 역함수를 합성해서 항등함수로 만들자. 그럼 이 항등함수는 합성할 때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뭐 했다? G 역함수 오른쪽에다가 G를 합성했으니 우변에서도 오른쪽에다가 G를 합성하자. 그럼 당연히 얘는 사라져서 I, 다시 사라져서 F, 그쵸? 자, 얘는 그대로 정의역에다가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gx 더하기 gx는 이미 구해져 있으니까 대입만 하면 돼. 그럼 이 풀이는 뭘 안 해도 돼요? 역함수 안 구해도 돼, 치환 안 해도 돼, 그냥 뭐만 하면 돼? 어디다가 합성해서 사라지게 할 거야,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풀이지? 여러분 주로 합성은 이렇게 많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렇게 푸는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필기하도록 하세요. 자, 586번 가보죠. 자, 586번 가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죠. 3이라는 값을 뭐 해라? G에다가 대응을 시켜라. 그죠?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풀 겁니다. F 인버스 G3이에요, 선생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를 구해요? G3을 구하면 되겠죠. G3은 얼마죠? 4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고 나서 뭐를 하느냐? 역함수를 직접 구하려고 그래요. 역함수는 가급적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야,
역함수 4라는 값을 당장은 구할 수 없으니까 얘를 뭐라고 놓자? 그냥 K라고 놔. 그죠? K라고 놓으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F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K. 여기는 4. 이게 가장 빠른 풀이에요. 이 풀이를 못하시면 역함수 연산은 맨날 오래 걸려요. 왜? 역함수를 매번 구해야 되니까. 됐지요? 자, 그래서 K 값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따라서 2K 더하기 4는 4다. 바로 2K는 제로니까 K 값은 얼마죠? 0이 나오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이 값이 얼마다? 0이었다. 근데 마이너스 어디가 마이너스야? 아, 문제가 마이너스네. 이거는. 자, 아이고, 미리 말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자, 그러면은 뒤에 대입하는 것도 마이너스 3이에요. 어디가? 아, 여기도 마이너스 3이네. 네. 이런 젠장. 한 번 더 풀죠, 뭐. 그죠? 또 풀면 좋지. 자, 여기 이제 누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또 해. 자, F 인버스 마이너스 2를 뭐라고 하자? K라고 하자. 모르니까. 자, 그럼 얘를 다시 원래 함수로 바꿔주면 뭐가 돼요? K는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그럼 이제 요 K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죠? 따라서 2K-4는 마이너스 2다. 고로 2K는 얼마다? 2구나. 따라서 K는 1이 나오는 거구나. 따라서 요 값이 얼마다? 1이다. 됐지요? 자, 푸는 거 이해되시지? 자, 역함수는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안 될 때만 하는 거야. 정말 하기 힘들 때만. 자, 다음 587번 쉬운데 그냥 갑니다. 이거를 왜 하는 거냐면요, 답 찾는 건 쉬워요. 자, 1이라는 값을 역함수, G 역함수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역함수는 뭐죠? 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가는 게 역함수, 반대로 가는 게 역함수, 맞지? 이렇게 표시만 해두면 쉽습니다. 2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죠? 2죠? 자, 그럼 얘는 F 역함수 2가 되더라. 자, F 역함수 2는 얼마죠? 1이죠?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그냥 밑에다 써보죠. F 역함수랑 G 역함수를 합성했다. 그럼 얘는 어떤 거에 대한 역함수냐라는 거. 이걸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자, 드모르간의 법칙 생각하니까 역함수 자리 대신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F. 얘는 G죠. 근데 역함수는 뭐다? 이 역함수에 해당되는 거는 순서도 바꾼다 그랬죠. 순서도 바꾸니까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G. 이 자리는 F. 맞니? 이렇게 바꿀 줄도 알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자, 591번도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자, 요 괄호 안에 있는 거에 대한 역함수죠. 그럼 일단 얘를 정리를 먼저 좀 해줘야 되겠네요. 자, 역함수니까 어떻게 되죠? 요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F 역함수. 그 다음 여기는 G. 맞죠? 여기 9. 자, 그러면 이제 9를 G에다 대입하니까 F 역함수 G 9 이렇게 됐겠죠. 자, G9는 얼마죠? 10이죠? 그럼 F 역함수 10이 됐겠죠? 여기까지 썼지? 자, 그런데 우리 역함수 구할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따라서 F 역함수 10을 뭐라고 놓자? K라고 놓자. 자, K라고 놓으니까 F 뭐가 돼요? K는 10이 되죠. 그럼 K를 저기다 대입하니까 2K 빼기 4는 10이 되고요. 2K는 얼마? 14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K는 얼마다? 7이 나오겠지요. 자, 따라서 이 값이 7이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한번 루틴만 알면 쉬워져요. 자, 다음에 593번 별표하세요. 자, 왜 별표냐? 지금까지는 그냥 식이 다 주어져 있었죠. 근데 문제를 읽어봅시다. 1차 함수 y는 fx 밑줄 치세요. 1차 함수다라는 거예요. 1차 함수. 자, 1차 함수니까 식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fx는 ax 더하기 b꼴이다라는 걸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를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누구랑 유사한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보니까 누구랑 유사하냐? 574번하고 유사해요. 574번이라 써놓으세요. 자, 얘는 574번하고 유사합니다. 오케이? 얘랑 유사해요. 거기는 2차 함수라고 돼 있고 여기는 1차 함수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쫄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딱 보자마자 눈에 보입니다. 뭐죠? 다음 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다음 식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요 부분이 눈에 보여요. 이게 뭐죠? 항등함수 i죠. 나랑 나의 역함수는 i지. 뭐 이렇게 해도 i죠, 그쵸? 뭐 상관없어요. 그럼 다시 i랑 f랑 합성하면 어떻게 되죠? i가 사라지면서 f만 남죠. 바로 얘는 뭐가 돼버린다? fx가 돼버린다. 이게 첫 번째 풀이죠. 됐어요. 결국에는 fx 구하라는 소리예요. fx. 자, 그러면 2번. 자,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끝나죠. f3은 3a 더하기 b 했더니 5가 되더라. 어이구,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 희한한 놈이 하나 있네, 그치? f 역함수 1은 2다. 우리 역함수 값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함수 값이 필요한 거죠. 얼마죠? 2는 1이다. 이것만 할 줄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항상 역함수의 함수 값이 있으면 원래 함수로 바꿔라. 바로 f2는 얼마죠? 2a 더하기 b인데 1이 되더라. 오케이. 자, 그리하여 둘이 뭐 해버려? 빼버리면 되겠죠? a는 얼마? 4. a 값이 4니까 b 값은 여기 4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7.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식은 뭐가 된다? 4x 마이너스 7. 이렇게 구해줍니다. 오케이. 중요한 문제였지? 하기 싫어요? 아니, 설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한 2-30분 동안의 내용 그 전에 걸 다 까먹은 거 아니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 it go. 자, 여기가 지금 뭡니까? y는 fx예요. 자,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보니까 뭐가 보여요? 역함수가 보이죠? 그죠? 역함수가 보이는데 여기는 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역함수 값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래프를 보니까 x좌편에 있는데 y좌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x좌표를 찍어줘야 되겠죠. 자, 누구를 통해서? y는 x를 통해서 좌표를 찍어줘야 되겠지. 자, 여기다 점을 딱 찍어서 여러분 좌표를 써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됩니까? A, B, C, D, E. 요 작업이 일단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좌표를 일단 설정을 해라. 자, 좌표를 설정한 다음에 지금부터 선생님 따라합니다. 역함수를 풀 때 가장 필요한 풀이가 뭐냐? FA는 B였다. 그럼 F 역함수 B가 A였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죠. 그런데 핵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지. 함수와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하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지. 자, 요 놈에 대해서 대칭을 하니까 대칭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함수와 역함수는 뭐가 바뀌는 거죠?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거지. 그럼 뭐가 바뀌는 거다? 문자 xy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좌표에서도 xy가 바뀌는 거지. 그걸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자, 따라갑니다. 여기도 자, 점을 표시합시다. 만나는 점 표시하세요. 표시해 주니까 원래 함수에서는 어떻게 되죠? b를 대입하면 a가 나오죠. 맞니? 그러면 b를 대입하면 a가 나왔으니까 반대로 역함수는 a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b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 이해됩니까? b를 대입하면 a가 나오잖아요. 원래 함수가. 그럼 역함수는 a를 대입해야지 b가 나오겠죠? 어려운 말은 아니지. 그러면 원래 함수에서 c를 대입하니까 b가 나오죠.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b를 대입하면 c가 나와야 되겠죠. 자, 다시 원래 함수에서 d를 대입하니까 c가 나오죠. 그럼 역함수에서는 c를 대입하면 누가 나온다? d가 나온다. 그쵸? 자, 마지막으로 e를 대입하니까 d가 나오죠. 그럼 역함수는 d를 대입하면 누가 나온다? 2가 나온다.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거를 뭐 해준다? 그대로 이어주면 되겠죠. 만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뭐다? 바로 y는 f 역함수가 된다.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리면 뭐가 편하다? 이 풀이를 또 안 해도 돼요. 그래프에서는. 이 풀이를 안 해도 되는 엄청난 장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바로 풀이가 가능하죠. f 역함수 b다. 그러면 b라는 값의 역함수는 뭐가 되는 거죠? b를 대입했을 때 역함수 값 얼마 나오죠? 네? 이건 함수였고 역함수 부렸잖아, 그치? 자, b를 넣으니까 뭐가 나와요? c가 나오는 게 눈에 보여버리잖아. 맞니? 그러니까 이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대신 정확하게 좌표는 잡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c가 된다. 그러면 역함수 c는 뭐가 되죠? 그렇죠. 얘는 d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거 그려놓도록 하세요. 그려놓고 밑에 596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자, 598번, 601번, 자, 마지막 유형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고생했어. 자, 598번 봅시다. fx라는 함수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자, 역함수와의 교점을 물어봤어요. 그치? 자, 선생님, 저 역함수 구할 수 있는데요. 역함수를 못 구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자, 역함수를 구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구하지 말자 그랬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유형 19번의 문제 595번과 596번을 풀었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 봐보세요. y는 x가 있었는데 아까 여러분들 그래프 뭐 있었었죠? 이렇게 돼 있는 게 f였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돼 있는 게 f 역함수였죠. 그렇지? 그러면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그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함수랑 y는 x랑 f랑 만나는 점이랑 똑같았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성질 중에 엄청 중요한 게 뭐다?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이 역함수 대신에 누구를 쓰면 된다? y는 x를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함수와 y는 x의 교점으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풀이 뭐가 되죠? 3분의 1x 마이너스 2랑 여기 x를 연립하면 되겠죠? 그렇지? 교점을 구한다는 거는 반드시 뭐를 하라? 연립을 하라 이런 이야기잖아. 그렇지? 3 곱하면 되겠죠? x 마이너스 6은 3x 2 하나니까 2x는 마이너스 6 x는 얼마다? 마이너스 3 아이고 그럼 y도 뭐가 나와요? 교점이잖아, 그렇지? y는 x랑 얘랑 만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죠? 무조건 y도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런데 얘네들을 뭐하라 그랬어요? 더하라 그랬죠?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6. 쉽죠? 자,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y는 x랑 교점을 구하는 거다. 이 풀이를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이 그림은 직선은 아닙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역함수를 쓰지 않고 y는 x를 쓴다라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그림인 것뿐이야. 이 그림은. 그래서 이 그림도 꼭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 똑같은 문제니까. 자, fx가 있는데 역함수가 있어요. f랑 역함수의 교점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교점과 원점까지의 길이를 물어봤죠, 그렇죠? 그지? 교점과 원점까지 길이. 자, 그러면 fx랑 f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 얘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쓰지 않고 누구로 바꿔서 생각한다? y는 x로 바꿔서 생각을 하자. 그래서 첫 번째 교점을 구하러 갑시다. 누구? 3x 더하기 8이랑 누구랑 같다? x랑 같다. 자, 이항해주니까 2x는 마이너스 8, x는 마이너스 4더라. 자,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교점은 자,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됐겠죠? x 값이 마이너스 4니까 당연히 y 값도 마이너스 4였을 거 아니에요? y는 x. 그렇지? y는 x니까 x랑 y랑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3번 OP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원점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의 거리를 물어본 거죠. 여러분, 거리 공식 어떻게 합니까? x끼리 빼서 제곱하죠. y끼리 빼서 제곱해서 더하면 되지. 그래서 루트 32 고로 4 루트 2.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이 문제를 풀어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거리 공식을 까먹었을까봐 해서 한번 해준 겁니다. 됐죠? 아마 까먹었을 확률이 많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숙제는 82페이지까지야.